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특허 낼까봐요,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태나입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작부터 제가 특허 운운해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다른 게 아닙니다. 아마 다른 데서 일본어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제 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일본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쉬운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근데 전부 다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 좋겠지만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죠. 고비가 나오는데 바로 그 포인트, 그게 뭐냐면 동사의 활용 들어갈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초급 끝나고 중급반 동사의 그룹을 이해하고 이제 활용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정중형 하나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성공을 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제 방식대로 가르쳐 보면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어려운지 모르고 성공을 해요. 근데 다른 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와, 이 복잡한 거를 이렇게 쉽게 풀어버리네. 야, 이거 진짜 특허라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학원, 인강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로 듣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학습법, 자, 이거를 뭐 특허라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거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사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운운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실제로 특허 등록 뭐 될 리도 없겠지만 그냥 너스레를 한번 떨어본 거예요. 자, 그럼 각설하고 많은 일본어 포기자들이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 자, 요거를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동사의 연결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많은 학습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바로 연결형. 일단 연결형 하면 우리말에 뭐뭐하고 뭐뭐해서죠. 자,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연결형의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태를 접속하는 겁니다. 제가 형용사 공부할 때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일본어는 모양, 꼴의 언어다. 그래서 그 각 활용별로 마지막 접속되는 모양이 똑같다. 연결형은 태였어요. 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소가시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쁘다. 근데 연결형은 태의 모양으로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무리로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가 이를 크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였죠. 그럼 이소가시 바쁘다에서 연결형 바쁘고 바빠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형의 포인트는 태예요. 태를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형을 다른 표현으로 태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태형.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연결하면은 태가 떠올라야 돼요. 태형. 자,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만드는 법, 즉 활용 방법이 다양해요.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러고. 우리는 암기보다는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 걸로 만들 겁니다. 특징을 이해하면 돼요. 제가 만든 저만의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지금부터 연결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결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게 3그룹이죠. 3그룹. 자, 3그룹 먼저 볼게요. 3그룹 동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스르, 크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연결형이니까 당연히 마지막은 태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얘는 시대, 크르는 기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다가 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오다는 오고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연결형 3그룹은 두 개니까 이건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2그룹 보겠습니다. 2그룹은 우리 정중형 만들 때도 그랬지만 항상 2그룹의 핵심은 어미 루가 탈락되는 거예요. 어미 루가 탈락돼요. 그리고 얘는 연결형이니까 태가 접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타베르 같은 경우 봅시다. 얘 2그룹 동사 맞죠? 루로 끝나고 앞이 에단이니까 A 동사 맞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먼저 연결형 태형이니까 마지막에 태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죠? 근데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는 얘는 루를 탈락시키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먹다가 먹고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타베르가 타베떼가 되고 먹고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르 한번 볼까요? 얘도 2그룹 맞죠? 루 앞이 이다. 그죠? A 동사 보다예요. 보다. 그러면 연결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결형이니까 당연히 태로 끝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 탈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르 보다가 자, 미때가 돼서 보고 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해볼까요? 자, 네르 같은 경우에 자다란 뜻이 있는데 연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지금은 모양을 변화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양만 보고 하는 거잖아. 뜻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맞추는 거는. 자, 연결형이니까 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루 탈락이니까 네만 남겠죠. 그래서 자다 네르가 네 때 하면은 자고 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키르 한번 볼까요? 오키르 일어나다입니다. 일어나다. 그죠? 연결형으로 바꿔볼게요. 마지막 연결형이니까 태 올 거고 루 날리니까는 오키테. 그러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연결형 만드는 방법. 3그룹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대, 기대 외워주시고, 2그룹은 루 탈락, 태 접속. 자, 실제로 2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결형이니까 태를 먼저 떠올려서 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루만 탈락시켜주면 끝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결형 하면 무조건 태를 떠올리고 태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하세요. 자,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거는 1그룹입니다. 1그룹. 1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이 1그룹 안에서도 세 가지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미가 우츠루로 끝나는 뭐 어쩔래 동사, 느, 무, 부로 끝나는 남한바 동사,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크, 구스. 벌써부터 막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언제 외우고 있어? 이러면서 막 머리가 아파오고, 그냥 일본어 안 해, 이런 분들이 속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테나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 시간 굉장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그룹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바로 어쩔래, 나만 봐,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일본어는 포기하고 싶어도 너무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그룹 동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쩔래예요. 어쩔래. 자, 어쩔래가 뭐지? 이럴 수 있겠지만 연상학습법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쩔래는 왜 어쩔래냐면은 1그룹 동사 중에요. 우나, 쓰나, 루로 끝나는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자음만 따서 우나, 쓰나, 루로 끝나는 애들을 어쩔래 동사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다룰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제가 샘플을 좀 갖고 왔는데 이런 게 되겠죠. 카우라든지 모츠라든지 스크르라든지 자 이런 동사가 바로 우, 즈, 루로 끝나고 어쩔래인 거예요. 어쩔래 동사는 연결형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가 연상학습법이라고 했는데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일본어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 주변에 누가 물어봐요. 야, 너 동사 활용 알아? 그거 어려워. 너 모르지? 누가 물어봤다고 쳐요. 여러분들 하테나 일본어로 공부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방식으로 공부하면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확인하듯이 물어보면 살짝 그렇죠. 그겁니다. 물어봤어요. 알아? 안다. 어쩔래? 어쩔래?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쩔래? 아는 걸 물어보면 살짝 기분이 그러니까 네, 약간 상대에게 안 들릴 정도로 혀를 한번 찰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쩔래? 알어. 어쩔 거야. 어쩔래? 이렇게 말이죠. 혀는 왜 차요? 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연결형 알아? 당연히 알지. 연결형 하면은 하테나쌤이 태를 떠올리라 그랬어. 연결형은 태형이니까. 알어. 어쩔래? 혀를 차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상대에게 들릴 듯 안 들릴 듯 살짝 붉게 해서 차는 거니까 네, 이 혀를 찰 때 쯧쯧쯧쯧 거리죠? 바로 일본어의 발음 어떤 거랑 가장 연관이 깊나요? 쯧쯧쯧? 쯔랑 발음이 연관이 깊죠. 쯔. 근데 혀를 들릴 듯 안 들릴 듯 차라 그랬잖아요. 큰 쯔가 아니라 작은 쯔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연결형 알아? 동사의 활용 연결형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지. 연결형은 태로 끝난다 그랬어. 안다. 어쩔래? 이렇게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어쩔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츠로 끝나는 거 연결형 알아? 츠로 끝나? 그럼 어쩔래네? 연결형은 태로 끝난다 그랬어? 안다. 어쩔래? 마무리. 큰 게 아니라 작은 츠입니다. 여러분들 혀 차는 소리 아무리 크게 내려봐야 못 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스크루도 마찬가지야. 르로 끝나는 동사? 르? 어쩔래네? 연결형 당연히 알지. 태로 끝나고 이 르는 안다. 어쩔래? 조그맣게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어쩔래 동사. 쉽죠? 자, 이렇게 해서 1그룹 중에 어쩔래는 어쩔래 끝. 자, 어때요 여러분들? 황당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어쩔래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나나 안 나나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기억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거 1그룹 동사 중에 나만 봐라는 것도 있어요. 나만 봐. 자, 또 뭘 갖고 얘기할지 기대되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얘기를 할지 봅시다. 이번엔 나만 봐입니다. 나만 봐. 자, 나만 봐요. 여러분들. 나만 봐도 마찬가지야. 자음을 따서 느, 무,
부로 끝나는 동사를 우리는 나만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신우, 노무, 요부 이겁니다. 나만바 맞죠? 느무브. 자, 이 나만바 동사 연상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아내, 남편 누구든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나만 봐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나만 봐달래. 그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하겠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봐달라고 하는데 싫어 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겠지만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게요. 연결형은 태의 모습으로 태의 모양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태 들어옵니다. 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 느가 나만 봐는 너만 볼게라고 했잖아요. 응으로 끝나요. 응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부드럽게 봐주는 게 좋죠. 막 표독스럽게 봐야 돼요. 막 까칠하게 봐줘야 돼?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봐주겠죠. 그래서 발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이 부드럽게 봐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고 하겠지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노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 무의 모양을 하는 애는 자, 연결형 태 나만 봐 부드럽게 대 마찬가지예요. 부를 끝나는 애도 봐 나만 봐니까 일단 연결형 태 자, 나만 봐 볼게 부드럽게 볼게 이렇게 그러면 1그룹 중에 느나 무나 부를 끝나는 나만 봐가 끝나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연상.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밖에 나머지들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크나 그나 스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모양들을 떠올리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자, 크나 그나 스로 끝나는 애들 예를 들면 자, 카크 카그 하나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 예문들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자, 하테나를 번호 교재에 있는 거. 자, 일단 이 크로 끝난 애들 먼저 볼게요. 크로 끝난 애들은 연결형이니까 태가 마지막에 모양을 하고 있겠죠. 이 크는요 이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본어 형용사 때 활용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 이소가시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연결형 만들 때 태 만들어주고 태 마지막 모양 넣고 이를 크로 바꿔줬었죠. 그쵸? 그때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일본어가 이가 변화를 할 때는 크로 변하게 돼 있어요. 활용할 때 이는 크로 바꿔줬어요. 반대로 동사에서는 크는 이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쉽게 기억을 하고 싶으시면 일본어 동사 중에 가다라는 뜻의 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크, 가는 거예요. 동사 중에 이크라는 게 있어요. 가다. 근데 이는 크로 가고 크는 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가 마지막 완성을 할 때 크는 이로 바꿔주고 마무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카크 같은 경우에 카이테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는 크로 가고 크는 이로 갑니다. 이가 뭘로 바뀌는지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들 가다라는 이크 동사를 먼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크 이는 크로 가고 크는 이로 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카그는 연결형 어떻게 될까? 연결형이니까 태가 들어가겠죠, 마지막에. 자, 그는 뭘로 바뀌어요? 크가 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도 똑같이 이로 바뀌어요. 같은 모음이니까, 그죠? 크나 그나 같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원형이 부드러운 발음이었기 때문에 얘도 여기를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카이테, 카이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스라는 스로 끝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데스마스에서 스로 끝난 애들의 스는 뭘로 바뀌었죠? 시로 바뀌었죠. 그죠? 데시다, 마시다 할 때 스가 시로 바뀌었었죠. 그죠? 데스에서, 그죠 여러분들? 데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마스는 마시다. 자, 스는 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연결력이니까 태 오고 스는 시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걸 테니까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외 딱 하나 있는 거니까 얘는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크로 끝나는 애 중에 이크라는 애가 있어요. 이크. 자, 우리 가다라는 뜻의 이크. 좀 전에도 나왔었죠. 얘는 왜 예외냐면은 얘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연결형이니까 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크를 이로 바꿔줄 거예요. 그죠? 근데 동음이 반복이 돼요. 이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동음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같은 동음을 정확하게 두 번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작게 변화돼서 이때로 발음을 합니다. 이때. 아시겠죠? 얘 하나만 예외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만 하나 예외로 이때로 눌러서 발음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연결형은 포인트가 태를 접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양이 태라는 거. 무조건 외우지 말고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그룹별로 다른데 3그룹은 항상 예외로 씌웠어요. 2개. 그쵸? 스르는 시대, 크르는 기대. 자, 그 다음에 2그룹은 얘네는 항상 어미 루가 탈락되고 변화가 됐어요. 모양에. 마지막 연결형이니까 태. 그쵸? 2그룹은 연결형이니까 태 들어가고 마지막에 완성 단계로 루 빼버리고. 그쵸? 마스, 정중형 때도 그랬잖아요? 마스 마지막에 들어가고 루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베르에서 타베마스, 미르에서 미마스 이렇게. 자, 기억나시죠? 자, 문제는 1그룹이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복잡할 거 없다. 연상학습. 어쩔래? 떠올리고 나만 봐. 부드럽게 봐주고 나머지 과거에 공부했던 모양들 떠올리면서 이는 크로 바뀌고 크는 이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결형 공부를 끝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시겠지만 연결형을 공부하면 과거형도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태 들어갈 자리에 제가 강조했죠? 일본은 모양의 언어. 과거형은요, 타형이라고 합니다. 타형. 태 들어갈 자리에 타만 넣으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과거형,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연결형 만드는 방법에 동일하게 태 대신에 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다가 했다. 과거. 오다가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결형 공부하면서 과거형까지 다 끝낸 거예요. 이렇게 과거형까지.
놀랍지 않나요? 이 그룹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그룹? 자, 루 탈락, 타 접속. 그럼 어떻게 돼요? 먹다가 태 자리에 타만, 연결형은 태형이고 과거형은 타형이야. 타만 넣으면 끝나요. 먹다가 먹었다. 자, 태 자리에 타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보다가 봤다. 자, 자다가 과거형이니까 잤다. 오키르는 뭐겠어요? 태가 타니까 일어났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타를 넣고 루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1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쩔래 같은 경우에 어쩔래. 자, 과거형, 타형. 어쩔래. 조금만 쓰라 그랬죠? 마무리. 그러면 카우가 갔다 이렇게 돼요. 모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다. 스크류 어떻게 돼요? 과거형 타 접속시키고 끝. 자, 같은 방식으로 나만 봐 볼까요? 나만 봐도 마찬가지죠?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은 타. 그죠? 나만 봐. 나만 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응. 부드럽게 봐요. 마무리. 타금 부드럽게. 응.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이번에는 나머지들 볼게요. 크나 그나 스루 끝난 애들. 과거형이니까 타. 그쵸? 크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루. 그도 마찬가지로 이루 바뀌죠. 근데 그 발음이 부드러운 발음이었으니까 부드럽게 마무리. 스는 뭘로 바뀌었어요? 시로 바뀌었죠. 내시다, 마시다 할 때 시로 바뀌었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형도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과거형. 과거형의 포인트는 타를 접속하는 거.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과거형은 이렇게 타를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형의 포인트는 타형. 암기보다는 특징을 이해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연결형하고 똑같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연결형하고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과거형 만드는 방법은 연결형에서 만드는 방법, 연상학습법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바꾸는 것만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대를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연결형 활용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그 강의 옆에 활용 연습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 5문제만 좀 해보겠습니다. 5문제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읽죠? 단어시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제 동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활용, 변신, 모양의 변신, 변화를 공부하는 거니까 뜻을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 저거 뜻 몰라서 못 풀어요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은 모양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뜻을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단어는 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얘를 몇 그룹인지 봐야 돼요. 3그룹 아니죠. 2그룹 A동사 아닙니다. 그럼 얘는 1그룹인 거예요. 1그룹은 네, 어쩔래, 나만 봐, 그 밖에 요걸로 우리가 변신을 시켜줬죠. 활용을 했어요. 끝에 모양, 어미의 모양을 봤더니 무예요, 무. 무라고 하는 거는 나만 봐, 마. 그죠? 나만 봐의 마. 자음 똑같잖아요? 나만 봐 동사예요. 나만 봐는 연결형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냐면은 일단 연결형이니까 마지막에 태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나만 봐. 싫어 라고 한다고 했어요? 응, 본다 그랬죠. 근데 사랑하는 사이니까, 좋아하는 사이니까 부드럽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노시무에서 타노신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뜻까지 말씀드리면
즐기다,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건 이제 사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몇 그룹이죠? 몇 그룹? 3그룹 아니고 스룹 3그룹 아니고 2그룹 르로 끝나고 A 동사도 아니에요. 2그룹도 아니면 1그룹이죠. 1그룹. 근데 얘는 마지막에 모양을 봤더니 스예요. 스. 어쩔래도 아니고 나만 봐도 아니야. 그럼 그 밖인데 스로 끝난 애들은 데스마스에서 과거형 데시다 마시다. 스는 시로 바꾼다 그랬죠. 해볼게요. 연결형이니까 일단 태 들어가겠죠? 연결형이니까 태. 스는 시로 바꿔서 마무리. 그래서 사가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1그룹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요번에는 읽는 법을 아예 처음부터 써드릴게요. 다츠라고 합니다. 뭐 일어서다, 서다라는 뜻이 있는데 뜻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부터 보면은 얘는 1그룹이죠. 2그룹, 3그룹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쯔로 끝났어요. 어쩔래 동사죠. 어쩔래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연결형이니까 태 넣고 어쩔래 조그맣게 쯔 마무리 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고 서서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에르라는 동사입니다. 아마에르. 자, 몇 그룹이죠? 르로 끝나요. 거기다가 앞이 에단이에요. 그럼 얘는 2그룹이죠. 2그룹. 그죠? 자, 르로 끝난 애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완성을 했냐. 먼저 연결형이니까 태 들어갑니다. 그죠? 2그룹은 태 들어가고 루만 날리면 됐어요. 아마에 때. 뭐 응석 부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응석 부리고 응석 부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간격 좀 맞추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카우라는 동사입니다. 사다라는 뜻이야. 사다. 얘는 몇 그룹이에요? 2그룹, 3그룹 아니고 1그룹입니다. 그죠? 자, 끝에 모양을 봤더니 우예요. 우. 그러면 어쩔래? 어쩔래죠? 자, 만들어보면 연결형이니까 태. 그쵸? 자, 어쩔래는 조그맣게 혀 찬다고 그랬죠? 갓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형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3그룹은 2개밖에 없으니까 스르는 시대, 크르는 기대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교재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꼭 풀어보시고요. 아직 뜻은 몰라도 모양을 보고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여기 끝에 교재 뒤쪽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결형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동사의 연결형을 연상학습, 어쩔래, 나만 봐. 네, 요걸 떠올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굉장히 쉬웠죠? 그죠? 제가 처음에 왜 이거 특허 내야 되겠다 그런 장난을 농담을 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뭐 처음부터 저랑 같이 공부해 왔다면 이게 뭐 좋은지 뭔지 분명히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다른 학원이라든지 유료 인강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른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걸 뭐 실제로 느꼈냐 안 느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동사의 연결형을 제대로 이해했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봐서라도 단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앞으로 활용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이 동사의 활용, 바로 연결형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단어, 교재에 있는 단어를 좀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도 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겠죠?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